자원의 배정은 곧 기업의 체중 조절을 의미합니다. 혼란기에는 조직의 모든 자원의 배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작함에 있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원을 어디에 배정해야 할지, 두 번째, 조직에서 실적을 올리는 생산적인 자원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 특히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원은 집중됐을 때만 생산성을 발휘하며 쪼개지면 결과에 해가 되기에 자원 배정을 관리에 집중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배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기업의 체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기업의 체중 조절이란 비생산적인 일의 체계적 포기를 의미하고 성과의 잠재력이 있는 곳에 자원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비생산적인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 혼란기에는 정리 작업, 다시 말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자원을 축내는 비생산적인 과거를 정리하는 일로서 가령 성과가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 벤처가 그 정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어제를 정리하고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혼란기의 기업이 불시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어제의 일에서 불필요한 곳에 배정되는 자원, 특히 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업으로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나름의 전략을 세워 성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활동에는 가망성이 없는 영역과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원의 배정으로 기업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망성이 없는 영역은 과감히 버리고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장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장 전략에서 해야 할 구체적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거를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자원을 체계적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시장의 성장 구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나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최소한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옳은 성장과 그릇된 성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자원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단기간의 성장은 건전한 성장이며 계속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양적 증가는 무조건적인 제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은 이노베이션과 그에 따른 변화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80년 당시 피터 드러커가 예측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20에서 25년은 기술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시기가 될 것인데 그 예로는 전자, 통신 분야, 보건 분야, 은행 업무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새로 나온 방대한 양의 지식이 기술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식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는 이러한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회 변화와 사회적 이노베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기회를 포착한 다음 이노베이션에 효율적인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가 말한 이노베이션의 세 가지 정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체계적인 과거 청산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위한 기회를 체계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의 리드타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를 체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 경영 구조와는 별개의 이노베이션으로 벤처를 창출하고 이노베이션의 경제성 및 관리,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그에 알맞은 회계 개념을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정의는 기업들로 하여금 성공하려면 이노베이션을 주력으로 삼고 그들 스스로 과거의 기업 태도를 청산하며 이노베이션이 요구하는 재무와 경영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기업은 내일을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기획은 가장 큰 변화가 예측되는 분야를 예상하여 내일의 전략을 짜는 것으로서 기업의 미래 구상을 위해 필수 요건이 됩니다. 또한 기획은 오늘의 추세와 연속선상에 있는 내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내일이 갖는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획하는 데 있어 어떤 기관이든 본인 기관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 장점에 맞게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특정 사업의 단기 시장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시장 리더십입니다. 시장 리더십은 산업과 시장 구조의 문제이지 단순히 매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리더십에는 시장의 리더가 되는 전략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톨게이트 전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혼합한 중간 전략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영역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무엇이 우리의 구체적 강점인지, 그 강점은 내일의 기회에 적합한 것인지, 이러한 강점을 적절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어떤 강점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 동태, 지식 및 기술의 변화, 세계 경제의 변화, 기회와 환경의 변화를 활용하려면 어떤 실행 능력을 더 갖춰야 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할 때 기업은 집중과 분산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잘 파악해 집중해야 할 제품에는 현명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어느 시기에 다다르면 기업은 사업을 다양화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야 할 중대한 전략적 결정은 언제 다양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 실적은 주로 오늘의 기업을 미래에 대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미래는 주로 4개 분야에서 현재 경영진이 올리는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4개 분야는 경영의 평균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표를 잘 활용한다면 경영진의 실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표가 바로 자금 배정입니다. 경영진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데는 자금이 배정되는 과정과 실제 결과를 예상했던 바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정에 따라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의지와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실적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인사결정입니다. 관리 임명 및 전문 인력의 개발 및 배치야말로 궁극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경영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어떤 인사 결정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즉 인사 결정을 한 경영자가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률이 높진 않지만 유능하게 해내는 경영진들은
적어도 이노베이션을 실행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표는 전략과 실행의 비교입니다. 올바른 전략을 세웠는지, 전략의 실행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전략이 달성되었는지 비교해보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